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뉴저지에서 소득 증빙을 하는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구독자님께서 이 증빙 서류 업로드하는 거 도움을 좀 요청하셔서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공유해 봅니다.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전화 히어링을 하는데 지금은 그걸 대신해서 이메일로 안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 서류를 클레임 폼이라는 데를 링크를 해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POA 받는 분들은 이 서류를 업로드하지 않으면은 지금 디터미네이션 돼가지고 받는 그 위클리 베네핏이요. 최저 금액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보니까 꼭 PUA 뿐만이 아니고 UI를 받는 분들도 이 절차를 하도록 안내가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소득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데 2019년도 소득신고 자료가 없으면은 자격을 주지 않는다 그래요. 2019년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POA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제 해석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2019년도 소득이 없는 분들은 POA의 가장 미니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뉴저지는 POA 미니멈이 231불로 보여요. 캘리포니아는 167불, 그리고 메릴랜드는 176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메릴랜드에서 7,000불 이상 오버페이먼트라고 그래서 그걸 반납하는 사례를 동영상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잘 봐주셔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클리 베네핏을 400불로 책정 받으신 분이 2019년도 소득 신고한 자료를 업로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미니멈인 231불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디퍼런스가 있잖아요. 400불 빼기 231불. 그 차액금에 대해서 처음부터 POA를 받았던 그 기간부터 지금까지 총 금액을 곱해서 오버페이먼트로 반납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릴랜드에서 발생된 케이스들이 지금 동부에 있는 뉴저지나 뉴욕이나 버지니아나 이런 데에서도 똑같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그 자료 업로드 하라고 뜨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POA 신청하시면서 금액을 실수로 잘못하신 분들도 여기에서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그 오버페이먼트 다 반납하라고 그렇게 안내가 나갈 걸로 보여요. 여기 첫 번째 질문은 자영업자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POA 받는 분들은 yes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칸은 자영업 외에 다른 일을 했는지 묻는데 이거는 즉 W2 인컴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W2 인컴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yes라고 하시지만 없는 자영업자분들은 그냥 no라고 하시면 돼요. W2 있는 분들도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자영업자 분들만 제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업로드할 아이템이 몇 개인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셀프 인플로이들은 스케줄 C만 하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스케줄 C가 아닌 다른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1065 그리고 K-1이라는 그 어태치먼트 폼이 같이 첨부된 분, 그 아니면은 뭐 11201이라든지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맨 밑에 None of this라는 거는 선택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거는 결국은 내가 업로드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장 미니멈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맨 위에는요. 1040라는 양식의 11B에 나오는 숫자를 적으시면 돼요. 그게 taxable income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매상이 얼마 안 된 분들은 taxable income이 0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그냥 0라고 적으시면 되고 거기에 다른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를 적으시면 돼요. 밑에는 스케줄 C 아니면 뭐 1065 각종 여러분들이 업로드 할 수 있는 그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전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그 선택하신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 C든 1065든지 거기 내용에 보면은 net income이라고 나온 거 있거든요. 그 net income을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는 2019년 동안에 총 몇 주를 일했는지 그걸 적는 건데 시즈널이 아닌 이상은 다 열잖아요. 뭐 주말 빼고 할러데이 빼고 그러면 1년에 총 52주가 있어요. 그래서 총 52주를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는 제가 다시 설명드렸지만 W2 소득이 있을 경우만 여기 yes고 W2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분들은 그냥 no라고 하시면 돼요. 서류 업로드 하는 거는 자영업자분이든 W2든 POA로 산정된 분들은 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서류 중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서류를 선택해서 업로드 다 하시는 거죠. 업로드를 하시려면은 Choose File이라는 데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2개든 3개든. 그 다음에 Next로 넘어가시면 돼요. W2만 있는 분들은 첫 번째 자영업자냐는 질문에는 No, 그 다음에 밑에 질문에는 Yes라고 하시고요. 2019년도 W2를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Yes라고 하신 분은 밑에 고용주의 이름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분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 이름이 아니고 그 고용주, 회사 이름을 적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총 일한 주인데 1월 1일부터 일을 하셨으면은 52주가 되겠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12월부터 일을 하셨다. 2019년도만 그러면은 그게 한 4주, 5주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일한 주를 계산해서 넣으시면 돼요. 소득은 이건 W2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하기 전에 그로스 인컴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W2 받은 것 중에서 숫자가 여러 개가 있어서 헷갈리시면요. 가장 숫자가 큰 금액을 넣으시면 돼요. 만일 자영업자로서 스케줄 C와 W2를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은 위에도 yes, 밑에도 yes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여러분 개인 자영업자 정보는 아니고요. W2에 나오는 고용주 이름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일한 거. 그리고 오른쪽의 수입은요. W2 수입만 적으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W2 있는 분들은 무조건 W2가 우선이에요. 동부에서 이 시스템이 업로드할 수 있도록 더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주정부들이 곧 이렇게 시스템이 바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POA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증빙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래서 회계사님한테 서류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지금 미리 이메일로 요청을 하셔서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